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드디어 코드화라고 하는 개념이 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배아적 인플렉스는 코드화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없는 신체로서 외부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본연의 내 안에 있는 내가 있는데 그게 외부가 허용한 만큼만 나오는데요. 그렇게 허용한 만큼만 나오지 않는 그 배아적인 인플렉스, 아직 도식화되지 않은 나. 이거는 코드화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코드화라고 하는 건 정해진 대로 딱딱딱딱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코드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이거를 코드화하기 위해서는 양화되어야 하고 질화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코드를 양적으로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질적으로도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 내 누멘이, 즉,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아직 밖으로 외연화되진 않은 에너지가 얼마나 양이 많은가를 일단 봐야 돼요. 얼마나 양이 많은가. 있다 해도 굳이 양이 많지 않으면 꺼낼 필요 없죠, 뭐. 꺼내는 순간 사회가 구성해 놓은, 이미 이 세상이 구성해 놓은 그 코드와 이 세상이 이미 구성해 놓은 전제적인 흐름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많지 않으면 그거 꺼낼 필요 없죠. 그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추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추노? 그 명작입니다. 한번 지금은 또 워낙 명작이 많아서 지금 보면 재미없겠네요. 네. 그때는 정말 명작이었어요. 그 추노라는 걸 보면 노예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억압을 당할 만큼 당해서 추노가 이제 노비들을 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비들이 당할 만큼 당해서 이 추노꾼들이 추노꾼 행세를 하면서 노비들을 쫓다 보니까 노비들이 억울함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노꾼인데 나중에 노비 편이 됩니다. 근데 이 노베들이 이제 억압된 게 워낙 많으니까 내재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외연화해서 꺼낼 수 없었던 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왜 터지냐면 이게 양이 많거든요. 억압된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외연화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양화예요, 양화. 그래서 내가 억압된 것이, 즉, 내 안에 아직 사회가 규정해야 하지 않아서 꺼내지 못한 게 많은데, 그것이 양이 얼마나 많은가. 이를테면, 뭐,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가정할 때, 나는 여성이고, 돈 잘 버는, 돈 많은 부유한 남편을 만나서 굳이 꺼낼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그걸 꺼내는 것이 남편 사업이나 혹은 남편 그 가정과 가문에 방해가 될까 봐 안 꺼내고 있었지만 내 안에는 작가가 되고 싶은 혹은 화가가 되고 싶은 혹은 권투 선수가 되고 싶은 여성인데 그런 누맨이 막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게 양화를 했더니 양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남편의 아내로서 그 그런 어떤 그 남편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안에 그 작가가 되고 싶은 혹은 권투 선수가 되고 싶은 그 누맨이 양적으로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양화예요. 그걸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빵 터져서 남편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권투 선수로 나가는 거죠. 뭐 이런 거. 이란의 그 유명한 종교계의 그 종교계 울라마가 이제 이슬람의 아주 높은 종교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울라마라 그래요. 종교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계의 그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을 울라마라 그러는데 이란의 아주 유명한 울라마의 딸이 그 미스 코리아로 출전을 해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 미스 유니버스로 출전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이란 그 종교계로부터 그 살해 명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란을 안 들어가고 이제 그 미국으로 귀화해서 살아가는 여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누멘의 양화가 된 거죠. 질화라고 하는 거는 질적인 거죠. 질적인 것. 양적인 게 아니라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그게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나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누멘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거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외연화 시킬 건지 말 건지, 외연화 시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연화를 시킬 거면 양화, 질화를 보고 외연화 시키려면 그걸 코드화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코드가 없었다 해도 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행시킬지, 어떤 것을 봉쇄할지, 어떤 것을 허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이게 코드화가 되는 겁니다. 이 코드화가 되었다고 해서 배아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코드화가 돼요. 예를 들면 코드화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권투 선수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어, 제가 가문이 이제 뭐 이를테면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죠? 지금 왕정이 아니라 참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삼성가의 이재용 딸 되게 유명하잖아요.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재용 딸이 되게 대외적으로 유명한데 걔가 갑자기 권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 아이의 이재용 딸의 그 누맨이 이제 권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거를 코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화 질화를 봤더니 질적으로도 그 권투 선수가 되는 게 자기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할 것이고 양적으로도 봤을 때 너무 그 열망이 충만하고 충족돼 있어요. 근데 그걸 코드화를 하려면 이런 거죠. 아, 먼저 내가 권투 도장에 등록한다. 권투를 배운다. 권투를 배워서 첫 번째 아마추어 대회에 나간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 그 다음에 프로로 전향한다. 뭐 이런 어떤 코드들을 형성하겠죠. 그렇게 코드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코드화를 만든다고 해서 그 누멘으로 있을 때 배아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배아는 코드화가 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아적인 에너지는. 그러니까 결국 코드의 잉여 가치로 이끌려요. 즉 코드의 잉여 가치가 가장 배아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드의 잉여 가치로 이끌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그러니까 그 삼성 잉여 가치라는 코드의 잉여 가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를 끌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음, 제가 학생이 학교를 가는 목적은 뭐죠? 공부가 목적이잖아. 성적을 올리는 거. 그래서 학교를 간다, 뭐 책가방을 싼다, 걸어간다, 뭐 학교에 간다, 공부를 한다, 뭐 수업을 한다, 수업을 마친다, 뭐 학교 청소를 한다, 집에 들어온다. 이게 일종의 코드인데, 이게 코드예요. 근데 여기에 잉여가 발생해요. 어떤 잉여가 발생하냐면, 정상적인 코드는 1교시를 한다, 쉬는 시간을 갖는다, 2교시를 한다, 쉬는 시간을 갖는다, 3교시를 한다,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정상적인 코드인데, 1교시를 한다, 쉬는 시간을 갖는다, 2교시를 시작한다, 그녀가 눈에 들어온다.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본다, 쉬는 시간을 갖는다, 그녀에 가서 말을 건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잉여 가치예요. 이런 게 잉여 가치고, 배아적인 에너지는 이런 코드화가 된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충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배아적인 에너지는 이 코드화가 돼도 이 코드와 코드 사이에 잉여 가치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권투 선수가 된다고 해도 권투 선수가 되는 그 과정에 코드를 만들었지만 배아적인 에너지, 권투를 하고 싶은 배아적인 에너지는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도장에 등록을 했고 했지만 그 열망과 열정들, 욕망들은 계속 나와서 그 어떤 그 코드에 형성되어 있는 내 삶의 잉여 가치들로 계속 생성돼서 나오겠죠. 여기서 코드가 나를 살아가는 힘이 될까요? 코드의 잉여 가치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까요? 대체로는 코드의 잉여 가치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코드의 잉여 가치가 중요한 거고 이 코드의 잉여 가치는 연접, 이접, 통접에서 통접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접, 이접, 통접 그때 우리가 세 개의 접속 그 연결 방법 배웠었잖아요. 통접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결된 것들이 있는데 코드들이 있는데 코드들이 합쳐지든 잔여적인 것이 생산되든 어쨌든 전혀 다른 것들이 생산되는 형식. 그런 게 코드의 잉여 가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코드의 잉여 가치가 가장 대화적이죠. 코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드를 뚫고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그게 가장 본연의 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친구를 만나면 그게 가장 나다운 배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학교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코드는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아니고 가정주부로서의 그 코드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잉여 가치로 뭔가 자꾸 튀어나오면 그게 진짜 대하적인 에너지 뚫고 나온 양화된 코드화를 뚫고 나온 양화된 진짜 나의 에너지, 배아적인 에너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 분석에서는 코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분석하지만 그 코드를 뚫고 나오는 잉여 가치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재현과 표현의 구분도 나오는데요.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역할과 코드는 재현입니다. 뭐 아버지의 모습은 다 같죠. 아버지 행동들도 거의 비슷해요. 눈 뜨고 씻고 여보 밥 줘! 라고 말하고 밥 나오면 밥 먹고 양치질하고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와서 여보 밥 줘! 라고 말하고 밥을 먹고 테레비를 보다가 잠든다. 뭐 이렇게 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게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이게 재현이죠. 가정의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부담감, 재현이고요. 여성들은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청소가 안 돼 있고 집에 요리된 게 없고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고 이러면 남자들은 책임감을 안 느끼는데 여자들은 책임감을 느끼죠. 이런 것들도 한국 사회가 구성해 놓은 재현인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원해서라기보다 사회가 규정해 놓은 전제성에 의해서 갖게 되는 반복이죠. 이런 걸 재현이라고 해요. 표현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표현은 재현이 아니고 내 누멘이 밖으로 나와서 표출하는 게 표현입니다. 재현과 표현은 조금 달라요. 나는 외부로 표현을 하지만 재현을 하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재현인 줄 알았는데 표현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표현적인 것일 수 있잖아요. 야, 난 살림이 적성이 맞아. 빨래가 너무 행복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남편이 시켜서 빨래를 하는 줄 알고 난 더 이상 가정주부로 살지 않겠어. 그리고 빨래를 포기하고 나갔는데 자꾸 빨래가 눈에 아른거리고 뭐 이래서 이게 진짜 내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재현하고 표현은 사실상 대체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현은 표현이 아니고 뭔가 원형이 있고요. 원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억압은 표현이 아니고 재현작용의 반복입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규정에 나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억누르는 게 이제 억압인데요. 이거는 대체로 다 재현 반응이지 표현 반응은 아니에요.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녀나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대체로 재현 작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현은 억압된 대표가 있고요. 억압된 대표라고 하는 건 이제 억압된 대표니까 억압할 대상.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아침에 늦잠 자고 싶다. 이게 억압된 대상이에요. 근데 억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뭐 요리하고 뭐 애들 깨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억압된 대상. 이게 이제 억압된 대상이에요. 그리고 억압적 재현 작용. 이제 자고 싶은 욕구를 이기고 일어나서 요리를 해서 막 해놓고 누구야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억압적 재현 작용입니다. 재현하는 작용. 그 다음에 이전된 재현 내용. 이전된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제 표출돼서 내가 그걸 실제로 행동하고 어 일어나야지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재현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재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재현의 한 맥락인 거고요. 이 재현을 직감하고 어떤 게 나의 재현이고 어떤 게 표현인지를 분석하고 알아가는 것도 분열 분석의 한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분열 분석에서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나를 분열 분석적으로 분석할 때 코드의 잉여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코드는 어떤 건지, 그 코드 속에서 억압된 건 뭔지, 그리고 재현은 뭔지, 표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분석의 틀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연접, 이접, 통접과 더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